드디어 어제 상호 관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랬죠.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장 높아봐야 한 18%, 19%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단반에 어떻게 네. 보게 되면 무력화시키는 뭐 이런 상태의 어떤 상호 관세를 갖다가 일단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상호 관세를 적용한 법적 근거는 사실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미국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비상사태인가? 경제, 안보, 뭐 정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일방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는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미국은 엄청난 수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그 상품 수출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2조 달러가 넘고요. 무엇보다도 서비스 수출은 1조 달러를 넘게 수출해요. 그러니까 상품 그 교역에서는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네. 서비스, 가령 우리나라도 유튜브, 구글 이거 엄청나잖아요. 네네. 이런 쪽의 무역 흑자가 2,600억 달러 이상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네. 일단 수출의 강국이라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어쨌든 그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전에 일단 보편 관세를 먼저 발표를 했어요. 보편 관세 10%. 네. 이거는 4월 5일부터 실행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상호 관세는 한 60개국 정도한테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관세율 자체 무서워요. 어우. 우리나라가 25%고요. 베트남이 46%, 네. 태국이 36%,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 네네. EU 20%, 영국 10%입니다. 네네. 영국은 심지어 10%인데 영국은 그 무역 흑자를 봐요, 미국이. 네네. 그런데도 10%를 부과를 했어요. 네.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가중평균 평균 관세율은 29%가 됐습니다. 야, 상당하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공황 수준보다도 높은 거예요. 대공황 이전 수준의 스무트 권리법이라 해서 미국의 관세를 갖다가 대폭 높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로 높은 세율을 갖다가 적용을 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거는 뭐냐면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에 굉장히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는 네. 거 하나고요. 이 보편 관세 10%하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하고는 이게 중복 적용되지는 않아요. 가령 우리나라 보편 관세 일단 10%잖아요. 그다음에 상호 관세 25%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쪽을 적용받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곧 이어서 반도체도 곧 우리가 할 거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매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말은 네. 해방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해방의 날일지 팍스 아메리카의 어떤 붕괴를 의미한 날일지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뭐 크루크만 교수라든지 일전에 그 서머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행위를 미친 짓이라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이게 관세 후폭풍 굉장히 무서워요. 일단 언론이라든지 대부분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사실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미국의 물가는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의 소비는 적어지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침체가 나타날 거다. 저성장 고물가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반화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관세를 갖다가 계속 에스컬레이팅 시켜 높여나가지 않는 이상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경기 둔화가 이러면 소비가 굉장히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미국 물가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빠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겠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게 아니다. 네네. 사실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뭡니까? 물어보면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사실은 달러예요. 네네. 미국이 이렇게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미국 나름대로 어떤 충분한 부를 누리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채 보유하는 국가도 많고. 네, 이게 사실은 그게 미국의 진짜 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게 굉장히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은 그 미국은 달러를 어떻게 공급을 했느냐? 중동에서 오일을 수입하면서 중동으로 그 달러를 수출했고요. 공산품, 아시아에서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달러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 달러 유동성을 전체적으로 풍부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기축통화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달러를 갖다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 자체는
달러 유동성을 갖다가 다시 미국으로 완전히 끌어오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달러 유동성을 갖다가 일단은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다. 미국이 흑자를 본다는 얘기는 그렇죠. 사실은 달러 유동성이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달러 초강세 현상이 벌어지겠죠. 달러를 구하려고 각국이 달러가 없으면 네. 사실은 뭐 교역 자체를 사실은 지금 네네.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다른 나라들이 대체 통화를 짜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위안화가 됐든 엔이 됐든 아니면 유로가 됐든지 간에요.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달러의 기축 통화주의 자체는 점점 붕괴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네네.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큰 지금 이런 어떤 초관세 시대를 맞아서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사실 이거는 1950년대 예일대 트리핀 교수가 한 얘기예요.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은 기축통화국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는 숙명이다. 네. 왜 그러냐면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에. 예. 달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 자체를 갖다가 끊어서 그 흑자를 기록하는 순간 기축통화의 주의는 잃기 마련이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달러 공급이 막히면은 미국 국채 누가 사죠? 미국 국채를 사줄 돈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달러가 네. 있어야지 미국 국채를 살 거 아닙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예, 그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요. 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달러가 없으면 미국 투자 못 하는 거예요. 네네. 또 미국 주식을 달러로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달러 자산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달러 자산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순간 단기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겠지만 매우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팍스 아메리카의 어떤 붕괴의 한 현상일 수 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하드 파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가령 미국의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에 의해서만 미국의 힘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판이라는 얘기죠. 미국의 힘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소프트 파워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 지금까지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신뢰는 강대국 중에서 제일 높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미국의 힘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신뢰 자체가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한 역할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난도질하는 네. 어떤 깡패의 양상으로 다른 나라한테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어떤 힘을 잃게 만드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쟁력, 미국의 힘에 대한 어떤 누수, 그거에 대한 의무를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달러 어떤 시스템의 어떤 붕괴, 네. 이걸 갖다가 그 만드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 네. 이번 상호관세 부과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트럼프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달러 패권도 유지를 해야 되고 무역 적자도 줄여야 되고 참 앞뒤가 안 맞는데 어쨌든 중요한 기로에서 향후에 또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상호관세 소식까지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